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시대가 바뀌었지만 신의 힘을 빌어 행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는 무당들도 점점 늘어나면서 무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데, 진정 우리가 믿을 만한 무당은 없는 것일까? 전국 무당 대열전에서 밝혀본다. 안녕하세요. 전국 무당 대열전의 김가빈입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문화이자 고유의 종교인 무속신앙. 변해가는 세상에 맞춰 요즘은 SNS로 자신을 알리는 무속인이 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그들 중에 진짜로 믿을 만한 무속인은 얼마나 될까요? 시민들의 생각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NS에요. 점집 같은 거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내가 한번 봤어요. 혹시 그런 거 보시면 네. 좀 어떠세요? 그냥 뭐 제가 봤을 때는 허무맹랑하죠. 뭐 근데 사람들이 요새 워낙 살기 힘드니까 그냥 자기 위로 삼아서 보는 거다라는 생각 말고 그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터무니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우리 집 식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뭐 별로 뭐 그런 데는 안 다녀봤어요. 네. 어디 뭐 이거 뭐 방송에 뭐 보면 뭐 지난 그 애들 그 수능 시험 볼 때 네. 대구 803 뭐 난리 난다 그러는데 그거 갖고 그게 된다고 생각은 않거든요. 범람하는 점집만큼이나 사람들의 무속에 대한 편견도 매우 심했는데, 이에 제작진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정말 믿을 수 있는 무당을 찾아보기로 했다. 제작진이 처음 찾아간 지역은 경상북도 상주. 이곳엔 영검한 무당이 있을까? 테스트를 위해 제작진은 이미 고인이 된 유명 원로 배우의 사주를 제시했다. 할아버지가 올해서부터 삼재가 들어왔어. 삼재. 이 삼재라는 거는 하고 넘어가야지. 올해는 본인들이 안 맞아 들여도 그럭저럭 넘어가. 근데 내년에는 룰삼재라서 진짜 두루 넣어버리면은 후년에는 나가. 근데 내년에도 나갈 수도 있어. 그 나간다는 거는 죽는다는 거지. 근데 이런 분들은 조금 당신이 병을 늘릴 수도 있으니까 삼재풀이는 엄마 보고 좀 해주라고 해봐. 삼재풀이는 뭐 우리한테 이게 뭐만 갖다 주고 돈만 주면 우리가 하는 거고 본인들은 안 와도 되는 거야. 실제 삶과는 전혀 다른 소리를 늘어놓는 무당. 영검함 확인 실패. 포기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제작진. 살리려면 조금 일을 해야 되겠고 그냥 저기 하면 그냥 놔둬 그래야 되겠는데 놔둔다는 게 그냥 병원 치료나 하고 살게 놔둬. 그렇지 않으면 할아버지를 조금 일을 조금 해야겠다. 죽은 사람에게 굿을 권유하는 무당. 이번에도 영검함 확인 실패. 안녕하세요. 요거 할아버지한테 붙어 있는 거 그거를 좀 띄어야 하는 입장이네. 그럼 그 일을 하게 되면 혹시 얼마 정도? 좀 들어가요 조상은 또 이렇게 아픈 곳이니까. 네. 하고 나면 할아버지는 그래도 괜찮으시겠죠? 그렇지. 귀신병은 더 속 빨려. 이렇게 잡았던 거 떨어져 나가니까. 그래 못해도 뭐 한 250 정도? 틀린 사주풀이도 모자라 굿 권유까지. 이곳 역시 탈락. 이번엔 경북 경산으로 향해 보는데, 산소를 이장을 했거나 있는 것을 낙골장을 하느냐고 없앴거나 이 산소바람이 이렇게 불거든. 그래서 우리 이 할아버지를 생명의 연장을 시키려면은 네. 이 양반을 치워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거는 이제 조상굿을 해야 돼. 조상굿을 해야 생명 연장이 된다? 영검함 확인 실패.
진실하고 영검한 무당을 찾기 위해 전국을 다녔지만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는데 정녕 진짜 무당은 찾을 수 없는 것일까? 그런데 놀랍게도 제작진의 테스트를 통과한 6명의 무당들이 있었는데 이제 전국에서 손꼽히는 이들과 함께 또 한 번의 신통력 테스트가 시작된다. 진짜 믿을 수 있는 무당은 어디에 있을까요? 전국 무당대열전. 제작진의 초대로 전국 대표 무당 6분이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선생님들 나와주세요. 다음으로 의정부에서 만난 영검한 무당. 제가요, 사람을 살고 죽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함부로 하지는 않아요. 그런 말을 본인한테 하고 있잖아요. 아시겠어요? 본인만 보세요. 저는 본인만 보라고 하고 싶네요. 저희 할아버지는 그냥 안 봐주시는 건가요? 네. 보고 싶다는 게 저는 그 자꾸 소름이 끼쳐요. 인양관이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곁에 없으셔야 되는 것 같거든요. 손 보세요. 보이세요? 손 놓는 거? 진실함과 영검함으로 제작진을 소름 돋게 한 의정부 해신당 작두만신. 영검함 확인 1차 테스트를 통과한 6인의 무당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국에서 영검한 선생님 6인으로 뽑혀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나 좋아요. 역시요, 무당은 길을 받아야 되잖아요. 오늘 문수산 전기를 받았더니 아주 날아갈 것 같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곳에 계신 선생님들의 영검함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명의 무당과 6명의 사례자가 각각 1대1로 짝을 지어 점사를 보고 사례자의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 오늘의 테스트. 선생님들은 그 사례자분들한테 생년월일만 물어보실 수 있으세요. 그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여쭤보시면 안 되세요? 네. 그러면 제비뽑기로 사례자분들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도 오셔서 뽑으시면 되세요. 네.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 점사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남자분이요. 저는 오늘 1년 닫는 분, 저 1년 닫는 분이 네네네. 저도 어떤 부위도 좋습니다. 딱히 누가 돼도 그냥 믿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원하는 사례자분이 나타나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저는 떨려요. 처음이라. 네, 방송 처음이라 떨리고요. 점사야 그동안 봤듯이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6인의 무당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6명의 사례자들. 과연 이들은 어떤 고민을 안고 이곳을 찾아왔을까? 오래 기다리셨죠? 네. 저희 오늘 점사 보실 선생님들 저희가 이제 선택을 좀 해볼 건데요. 제비뽑기로 할 거니까 한번 골라보세요. 차례차례 점사를 보게 될 사례자들의 순서가 모두 정해졌다. 과연 6인의 무당은 이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다음 5번째 순서는 의정부에서 온 해신당 작두만신. 점사가 잘 맞을 것 같으세요? 예감이 어떠세요, 오늘? 그거는 제가 보는 거 아니니까요. 맡기는 수밖에 없죠. 수영님한테. 그럼 만약에 점사가 틀리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틀리고 안 틀리고는 제가 알 수는 없죠. 사례자분만 아시는 건데 틀리지 않겠죠. 틀리지 않겠죠. 선생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으신 고민이 어떤 거세요? 올해는 이제 승진 차수예요. 작년에도 사실 기대를 했는데 올해도 물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라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왔고요. 두 번째는
가끔씩 제가 점을 보긴 했는데 너무나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서 평생 남자가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서 한 5, 6년이 지났는데도 그 말이 계속 저한테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듣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봤을 때 나영 씨 이렇게 저렇게 여름에는 여름수로는 이동수가 보여요. 사실은 집을 이동을 하시던지 직장도 이동을 하시던지 이렇게 보이고요. 제가 이렇게 네. 되면 네. 올해 승진은 올해 어떻게 되나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요. 늦으면 가을수고 빠르면 여름수예요. 원래는 봄쯤에 이동수가 있나 봐요. 회사에 봄쯤에 이동수가 있어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봄에는 아니고요. 이게 좀 뭐랄까 타이밍을 좀 벗어난 이동이에요. 그러니 승진을 하시더라도 내가 내 부서에서 승진하는 것보다는 자리 이동을 하시면서 승진하는 걸로 보여요. 근데 그 얘기가 아마 돌아서 알고 있을 거예요, 나영 씨가. 저 그러면 네. 같은 부서에서는 좀 어렵고 이동을 그게 속편하죠. 지금 보세요. 본인 부서에서 본인이 일을 하고 있을 때 봐요. 저한테 보여지는 사람은 키가 작고 약간 똥똥한 여잔데 그 여자 때문에 속이 시끄럽거든요. 본인이. 맞아요. 거기서 계속 있어봤자 내가 속만 끓일 거거든. 승진만 하면 뭐 할 거야. 남의 눈치 때문에 말이야.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내가 꼼짝달싹 못하면 그게 직장이에요? 감옥이지? 안 그래요? 근데 저 가서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전 자신감도 없고 그거는 자 보세요. 나영 씨. 본인이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작년 사주로 보자고요. 39의 사주로 37, 36까지는 그래도 나 잘난 맛이 있었다. 나 잘난 맛이 있었어. 근데 그때쯤 부서 이동이 있으셨던 건지 내가 말했던 그 여자가 왔던 건지 왔어요. 그래 그때부터 본인이 낮아졌어요. 본인이 낮아졌어요. 근데 본인 원래 그 36, 35 요때의 본인 모습이 본인 모습이에요. 그러면 부서를 옮겨서 잘할까 못할까? 잘할 수 있어. 고민 그만해. 고민할 필요 없어. 물 먹는 것도 너무 창피해요. 작년에도 됐어야 되는데 올해도 될까 올해는 분명히 이동수 있어서 될 거예요. 이제 39이면 시집을 갈 때도 됐어요. 근데 본인은요. 내가 왜 남자가 없어가 아니야. 처음에는 괜찮아 했다가 너무 따지는 게 많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처음에 이 사람이 조건이 하나 좋아서 만나면 그 다음에 2개, 3개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야. 장담컨대요. 장담할게요. 여름 안에 분명히 본인 옆에 누군가 토닥거려주는 사람이 다시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미 들어와서 본인한테 토닥토닥 거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동생이기도 하고 회사에서 어쩌고 관련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이는 사람이 얼굴이 하얀 남자예요. 인물이 딸려 보이지도 않고요. 키가 작아 보이지도 않아요. 회사에 그런 분이 꼭 2명이 있는 것 같아요. 거래처인지 어딘지 2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답은 여기까지. 그 다음은 뭐냐? 본인 몫이야. 예전에 점 봤을 때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팔자라고 저한테. 제가 지금 과거가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쵸? 내 조상이 어땠고 내 조상이 어떻고 뭐 그랬으니 당신이 그렇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요새요 달 날아가고 별 날아가는 시대예요. 신령님도 내가 모시고 있는 신도 달 날아 별 날아가는 시대에 옛날 적에 말이야 니네가 이랬으니까 빌던 집안이들이 너도 열심히 빌고 니네 할머니가 한이 맺혀서 갔는데 말이야 이런 얘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인 거야. 만약에 당신이 김나영 씨가 만약에 굿을 해야 하거나 정말 그래서 뭔가 좋아질 것 같으면 그때는 이런 얘기를 꺼내겠지.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본인이 생각 요만큼 바꾸면 사는데
분명히 질이 이만큼 좋아질 거예요.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본인은 그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올해도 승진을 못하면 저는 할 거예요. 할 거예요. 그거 하고 나면 나한테 와서 맛있는 거 사. 감사합니다. 알았지?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면 와서 더 맛있는 거 사.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잠 잘 자고. 알았지? 잠 어제도 못 잤어요. 고민 안 해도 돼. 일단 방의 그 어두운 분위기부터 좀 가시게 해. 우두둥이라고 그렇게 주황불 켜놓고 그렇게 우울하게 있는 거 아니다. 알았어? 그것도 보이세요? 알았지? 손 한번 잡아줄게. 괜찮아. 알았지? 감사합니다. 괜찮아. 선생님 점사 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등골이 오싹할 만큼 적중하셨고요. 진짜 올해는 저한테 좋은 운이 따라올 것만 같은 그런 기대 확신이 생겼습니다. 만족합니다. 지금까지 전국 무당 대표 6분과 사례자분 6분이 1대1로 짝을 지어서 점사를 받는데요. 선생님들 점사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마지막 테스트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테스트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사례자들의 고민을 속 시원히 해결해준 6인의 무당. 하지만 전국 무당대열전의 마지막 관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인천 강화군의 한 폐모텔이 바로 이번 관문의 주 무대. 으스스함이 감도는 이곳에서 최종 테스트가 이뤄질 것이다. 소문만 들어도 무서운 이 흉가에 저희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여기 지금 서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저려오는데요. 선생님들은 어떠신가요? 무섭지 않아요. 오늘 즐거울 것 같아요. 즐거운 체면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보시죠. 어두침침한 폐모텔 건물 안으로 차례차례 들어가는 6인의 무당. 무당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영가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다. 작은 불빛 하나 비치지 않는 곳을 구석구석 돌아보는데 잠시 후 영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은 걸까? 끝내 눈물을 보이는 무당들. 과연 그들은 폐모텔 안에서 어떤 사연을 가진 영가들을 발견한 것일까? 2층에서는 여기 4층인가요? 5층인가요? 5층이죠. 4층이 없죠. 4층이에요. 근데 모텔은 4층이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5층이라고 표현. 여기 408호도 있는데? 아 그렇네. 여기서 약간 피부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아세요? 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원래 이런 데 올 때는요. 저희 같은 사람이 먼저 앞에 서고요. 저희가 뒤를 쓰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방어. 앞으로 먼저 가서 방어하고 뒤에 오면서 뒤에 따라붙으려고 방어하는 거. 여기 계셨던 분은요. 남자분으로 보여요. 일이 일정치 않았던.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일당지처럼 이런 한이 많으셨던 분이긴 한데요. 그것도 본인 팔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막 슬퍼 보이지도 않고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일을 하다 안 하다 이러면 습이 되잖아요. 그게 습이 되셨던 것 같아요. 여기가 편안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편안하셨던 것 같아요. 억울하죠.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들, 자식들한테 버려진 사람들 다 억울하죠. 근데 여기가 본인의 터라고 생각하고 여기 못 벗어나시는 거잖아요. 내 삶을 여기서 마무리했으니까, 아니면 여기가 추억이 많아서. 그렇다면 영가의 기운이 가장 많이 느껴진다는 지하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폐건물이 되고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동안 한이 더 깊어졌을 영가들. 이날 6인의 무당들은 각자 저마다의 방식으로 영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심으로 그들의 안타까운 사연에 공감해 주었다. 저는 되게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사례자분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폐가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폐가도 저는 재미있네요. 전국을 대표하는 6인의 무당들과 함께한 전국 무당 대열전. 영검함은 물론 진정으로 사람과 영과를 위하는 참된 무당의 모습을 발견하는 좋은 시간이기도 했다. 이들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기를 바라본다.